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 그래서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억지로라도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고 빵이나 과일이라도 조금씩 입에 넣습니다. 몸이 약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일부 노년층에서 나타난 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혈당이 안정되고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세포 내부에서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자연적인 청소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박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60세 이상 성인들의 순환 건강, 근육 감소, 대사 문제를 연구하며 노년기 건강 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를 잠시 멈추었을 때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부 노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건강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40% 이상이 지방간 또는 대사 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간 기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동 능력, 독립적인 생활 능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지 아침 식사를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오히려 몸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연구와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노년층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식습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흔한 실수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일부 노년층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연 회복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별표 오토파지, 오토퍼기, 별표라는 세포 정화 메커니즘이 핵심입니다. 오토파지는 말 그대로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단백질과 노폐물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지만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여러 요인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세포 내 오토파지 효율은 30에서 40% 정도 감소하며 이는 간, 근육, 뇌 등 주요 장기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오히려 혈당 변동이 심하고 간 내 지방 축적이 지속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노인병 전문 연구팀은 65세 이상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별표 일시적 금식, 인터미턴트 패스팅, 별표 이간 효소 수치를 15에서 20%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은 에너지 공급과 사용 패턴에 있습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더라도 특히 설탕이나 흰빵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을 섭취하면 세포가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결국 세포 내부의 청소 과정인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며 대사 기능이 점차 악화됩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 혈관 탄력 저하, 간 기능 저하 등 복합적인 생리적 변화가 겹치면서 단순한 식사 조절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식으로 아침을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세포 레벨의 회복을 충분히 촉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표면적인 건강 습관이 아닌 세포와 장기의 실제 회복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면
단순한 피로감 감소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혈당 안정, 간 건강 유지, 근육과 이동 능력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 식사와 관련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오히려 오토파지 활성화 시간을 차단해 노폐물이 쌓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과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혈당 변동과 체지방 축적이 계속됩니다. 둘째, 아침에 단순히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몸이 피로하고 만성 염증이 늘어나며 간 기능 개선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셋째, 아침을 거르면 기력이 떨어진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아침을 건너뛰고 대신 수분과 약간의 단백질 중심 섭취를 유지한 노년층 연구에서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개선되고 혈당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표준 건강조언은 대부분 증상 중심이거나 단순한 칼로리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포와 장기 수준의 생물학적 회복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세포 레벨의 감소와 노화 관련 기능 저하는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식습관 조정만으로도 체내 청소와 회복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 습관과 관련해 노년층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효과 순위별로 10위부터 1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은 과학적 근거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삽10. 허브티 중심 수분 섭취. 아침에 물 대신 허브티를 마시면 수분 보충과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브티 성분이 일부 염증 수치를 5에서 10% 낮출 수 있지만 단백질이나 칼로리를 제공하지 않아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단순 보조용으로 권장됩니다. 삽9.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5분. 아침에 몸을 살짝 움직이면 혈액순환과 근육 활성에 도움을 줍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5분 스트레칭으로 관절 유연성 7%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다만 근육량 증가나 세포 회복에는 제한적 효과입니다. 삽8. 저탄수 과일 섭취. 베리류 등 저혈당 과일을 소량 섭취하면 항산화와 비타민 섭취에 유리합니다. 혈당 변동을 5에서 8% 안정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지만 여전히 오토파지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삽7. 저지방 단백질 소량. 계란 흰자, 두부 등 저지방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 유지와 포만감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 합성률을 10에서 12% 높일 수 있지만 세포 청소 과정과 간 회복에는 제한적입니다. 삽6. 견과류 소량.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 공급원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건강과 혈당 안정에 8에서 10%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칼로리이므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삽5. 저칼로리 간헐적 금식 시작. 아침을 건너뛰는 전략을 2에서 3일에 한 번씩 시도하면 세포 내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임상 연구에서 일부 노년층은 간 기능 수치가 15%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도 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삽4. 아침 단백질 플러스 소량 지방. 계란, 치즈, 견과류를 소량 섞으면 근육 유지와 에너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변동이 최소화되며 포만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여전히 세포 청소 시간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삽3. 녹차 폴리페놀 플러스 수분.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간 효소 개선과 지방산 산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는 체지방 감소율이 10에서 12%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카페인 민감 시 불면이나 가벼운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삽2. 아침 금식 플러스 점심 단백질 중심 식사. 하루 중 12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점심에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를 섭취하면
세포 회복과 간 해독 효과가 동시에 옵니다. 임상 데이터에서 일부 노년층은 혈당 안정과 간 효소 수치 개선이 15에서 20% 보고되었습니다. 단점은 초기 적응 기간 동안 피로와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번 아침 금식 플러스 체내 청소 시간 확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일주일에 5에서 6일 아침을 건너뛰고 수분과 약간의 허브티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 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간과 근육이 자연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체지방과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체내 노폐물 제거율 20에서 25% 향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단점은 초기 2에서 3일 동안 공복감과 가벼운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동 능력, 에너지, 독립적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본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상위 3가지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삽3 녹차 폴리페놀 플러스 수분. 아침에 녹차 한 잔과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간 지방산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1에서 2컵 정도가 적당하며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저카페인 녹차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장점은 혈당 안정과 체지방 감소를 일부 지원하지만 세포 청소 과정 활성화에는 제한적입니다. 삽2 아침 금식 플러스 점심 단백질 중심 식사.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회복과 간 기능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에서 14시간 공복 유지를 목표로 하며 점심에는 두부, 계란, 생선, 채소를 포함해 균형 있는 식사를 합니다. 일부 노년층 연구에서는 혈당 안정과 간 효소 수치가 15에서 20% 개선되었습니다. 초기 적응 시 약간의 피로와 배고픔이 나타날 수 있으나 몸이 점차 조절됩니다. 4번 아침 금식 플러스 체내 청소 시간 확보.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아침을 규칙적으로 건너뛰고 수분과 허브티만 섭취하며 몸에 세포 청소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복 시간. 전날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점심까지 12에서 16시간 공복 유지. 2. 수분 섭취. 물, 허브티, 무가당 차를 자유롭게 마셔 탈수 방지. 3. 단백질 영양 보충. 점심과 저녁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 지방과 탄수화물은 적절히 조절. 4. 부작용 및 주의. 초기 2에서 3일간 약간의 피로감, 두통, 배고픔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간질환, 저혈당 약 복용 중인 분은 시작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이 방법이 다른 전략보다 우수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거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부의 회복과 간 해독 과정을 직접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임상 관찰에서 체내 노폐물 제거와 에너지 효율 개선, 체지방 감소, 간 효소 안정 등 다방면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둘째, 단순히 칼로리만 계산하며 영양 균형을 무시하는 습관. 셋째, 공복감 때문에 금식을 일찍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세포 회복과 체내 청소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피로, 체지방 증가, 간 기능 저하는 노화 자체가 아니라 영양과 생물학적 회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30일 동안의 차분한 도전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수분과 허브티를 섭취하며 점심과 저녁에 균형 잡힌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 30일 후 이동 능력과 에너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은 극단적이지 않고 안전하며 노년기 삶의 질과 자신감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